지인들에게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해외로 도피했던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가 어제 자진 입국해서 지금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돼 있는데요. 경찰이 조금 전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우리 수원에서 했을 때 있지. 야 이거 괜찮냐? 그래서 내가 2015년에 했던 거야. 아니 눈꽃 내가 너네 가다 봤던 눈꽃 내가 훔친 거 있어. 그게 좋아? 그 미쳤어. 과거와는 단절되게 반성하며 바르게 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잘못 저지르지 않고 선행하며 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반성합니다. 저렇게 출소를 했어요. 그런데 또 서울 강남에서 지인들에게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게 된 겁니다. 안 기자님. 꼭 2년 전이네요. 2023년 12월에 태국으로 도피를 했다가 캄보디아로 밀입국을 했는데 크리스마스 이브 날인 어제 갑자기 귀국을 한 거예요. 자진으로요. 네. 자, 사실 이 황하나 씨의 마약 투약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난 2015년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집행유예가 선고됐는데 그 이후에 집행유예 기간 안에 다시 마약에 손을 댔고 그 다음은 징역 1년 8개월이 선고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2년 출소한 거죠. 출소 이후에도 마약을 끊지는 못했습니다. 2023년 지인에게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다시 수사선상에 올랐을 때 이때 캄보디아로 도주했던 거죠. 예. 그리고 경찰이 이 황 씨의 신병을 캄보디아 현지로부터 확보하고 국적기에서 체포해 한국으로 송환을 한 겁니다. 그리고 경찰은 이 황 씨가 이달 초 변호인을 통해 자진 출석 의사를 밝혔고 결국 오늘 이 체포 절차에 돌입하게 된 겁니다. 예, 경찰은 황 씨가 국내에서 저지른 범죄 이렇게 열심히 살겠다고 해놓고 2년 만에 또 마약 혐의를 받는 것뿐 아니라 국외 해외 도피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한 것도 수사를 할 방침입니다. 안 기자님. 자, 저도 기억납니다. 한동안 잠잠했다가 도피를 해가지고. 그런데 지난 10월부터였던가요? 황하나 씨가 캄보디아에서 호화로운 생활한다. 이런 목격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연예 매체 통해서. 푸놈펜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에 거주한다. 태국 상류층 하이소와 교류를 한다. 이런 얘기들 많았었는데 이때 어떤 불법을 저질렀다는 겁니까? 네, 일단 캄보디아로 그렇게 2023년에 넘어갔죠. 그 다음에도 지금 여러 가지 보도와 또 주장들을 보면은요, 주상복합 고급 주상복합 단지에서 거처로 옮긴 후에 이곳에서 여러 가지 또다시 문제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일단 이 하이소 출신의 인사 A 씨와 함께 생활하면서 잦은 파티를 벌이고 있다는 목격담 나왔는데 단순 파티가 아니었다는 거죠. 성매매 및 마약 유통에 가담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보자에 따르면 황하나 씨가 한국에서 알고 지낸 지인들을 불러서 현지 남성들을 상대로 한 성매매를 알선했다. 이런 혐의도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성매매 알선 혐의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제보에 따르면 황하나 씨가 현지 재력가들을 상대로 자금 세탁을 돕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된 상황입니다. 자금 세탁까지. 태국, 캄보디아에서 단순히 은신만 하는 게 아니라 성매매, 자금 세탁, 마약 유통에 가담했다는 의혹까지 지금 황하나 씨가 받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경찰이 황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안 기자님, 영장 심사 때는 그러면 얼굴을 좀 다시 드러내게 되는 건가요? 사실 황하나 씨 같은 경우는 앞서 여러 차례 포토라인에 선 적이 있기 때문에 얼굴이 드러났었는데 이번에도 또다시 얼굴이 드러나게 될지는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상습범, 누범이기 때문에 앞선 사례보다도 더욱더 강력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임기찬 변호사님. 그렇죠. 마약 투약이 지금 초범도 아니고 성매매 알선 의혹 등등 해외 도피 중에 받는 혐의들까지 재판 간다면 형량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근데 저분은 상습성 이제 보통 투약의 경우에 상습 여부를 따지잖아요. 그런데 네. 투약의 상습성뿐만 아니고 이걸 다른 분한테 또 투약을 시켰다는 부분도 지금 혐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인정이 되면 저희가 법이 추가로 제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법원에서는 그 양형의 불리한 인자로 쓰기 때문에 실제 10년 이하의 징역인데 누범에 상습범에 저렇게 되면 사실 한 8, 9년, 7, 8년까지도 예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더군다나 그냥 보호감호 대상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본인에 관련돼서 내가 못 끊었다라고 그러면 이건 치료의 대상일 수가 있지만 지금 저분은 행태가 보면 본인이 투약을 못 끊은 것 플러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와 관련돼서는 엄한 양형상으로 인자로 다가올 가능성이 큽니다.